아시다시피 미중 갈등은 우리 스스로 피할 길이 없고 막아낼 길도 없으며 멈추게 할 방법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나 미래에는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미중 간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지금 그 길을 한국이 걷고 있다고 하는 크게 공감되는 분석 기사가 ABC 호주판에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아주 서서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이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도전에 맞설 소프트 파워 카운터 펀치로 세계 무대에 BTS, 오징어 게임과 K-뷰티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헤드라인으로 분석을 전하고 있는데요. 서두부터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국은 한쪽에는 중국, 한쪽에는 일본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런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축복이자 저주라는 기사는 더 큰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는 항상 복잡했다는 것인데요.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강대국들과의 근접성은 한국의 성장에 유리했다는 기사는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한국의 제품들과 서비스는 호황을 누려왔지만 이 관계에 도사린 큰 위험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최근 호주는 중국과의 갈등으로 보리, 랍스터, 와인 등의 중국 수출이 모두 크게 감소한 것처럼 한국은 중국의 사드 관련 분노에 이미 5년 전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음을 그 예시로 드는데요. 중국 정부는 한국의 계획을 외교적으로 다루는 데 실패하자 경제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통해 백화점, 수출, K-팝 및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등을 포함한 경제적 조치로 한국을 압박한 바 있고, 실제 이런 조치로 인하여 한국의 관광 산업은 거의 마비될 뻔한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런 중국의 강압적 조치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엄청난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은 소매 제품이라는 큰 카드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라는 무기도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이런 문화적 힘으로 중국 의존 취약성에 대항하여 시장 다변화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설명하는데요. 중국의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자본이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으며,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팬데믹 폭풍을 견뎌내는 측면에서 거의 모든 국가를 능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봉쇄되거나 강화되는 와중에도 고도의 수출 지향적 국가인 한국은 눈부신 2021년을 보냈으며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로 경제적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이기도 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소비자들은 한국의 마스크팩을 비롯하여 그들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한국 미용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뷰티 산업은 2027년까지 139억 달러에 이른다는 예측이 나올 정도라는데요. 여기에 전 세계가 한국의 팝스타와 무비스타에 목말라 있고, 이들에 대한 찬사는 세계가 한국에 보이는 관심이며, 이는 곧바로 한국이 판매하는 제품들을 전 세계가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류는 그 자체로 최고의 상품이고, 이 한류를 타고 일어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전 세계적 갈망이 막연한 것이 아님도 기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의 부상 자체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며, 한국 정부가 소프트 파워와 문화 수출을 인지하고 문화 산업에 적극 나선 부분이 있으며, 이른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한국은 이제 이를 통한 한국 제품 판매에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한류 열풍이 한국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한 김현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소비재 실장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직접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계속 새로운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학자의 말도 전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의 경제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1인당 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매우 높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많은 인구 등을 예로 들며 이 국가들은 시장 잠재력이 매우 높기에 중국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장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덜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끊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미국조차 불가능하기에 비현실적인 꿈보다는 소리 없이 조용히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국 소나기를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이며, 이 부분에서 한류는 그 어떤 분야보다 더
포괄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 후 쏟아진 공격이었습니다. 이 시국에 호주까지 가서 관광하고 돌아다니냐는 비아냥을 견뎌가면서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수많은 시장 다변화를 묵묵히 시행해온 이 정부를 감히 누가 중국발다가 공산당 된다고 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권 초기부터 중국을 벗어나는 데 있어 최선이라 할 수 있는 신흥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최선을 다해온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부는 말이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반중을 실천으로 보여준 정부에 가까웠는데요. 비단 시장 개척만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자주국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바로 현 정부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친일, 친중 성향을 가진 누군가는 국책으로 만든 한류로 쇼한다 말할 수도 있겠죠. 허나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 이런 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노력하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류를 그렇게 욕하는 중국과 일본의 간절한 꿈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한류처럼 안 되니까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인데요. 미국 인디애나대 동아시아 문화 교수이자 부산대학교 개원 교수인 세다보 세이지는 동아시아 포럼을 통해 문화 지원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류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문화산업 지원하기를 열망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자국의 문화산업이 번성하면 정부는 경제적 이득과 국가 브랜드 및 소프트 파워와 같은 무형 자산을 통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 정부들도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자는 이들 국가들과 한류 성공의 차이점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한국인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달려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국가의 지원이 아무리 있어도 한국인 개개인의 역량이라는 것이죠. 필자의 의견처럼 국가가 자국민의 문화적 상상력, 창의력과 개성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에 따른 유무형 가치를 배가시키는 것, 이를 성공적으로 해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며, 국가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국민들의 문화적 역동성이 없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바로 문화 수출인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대중문화 창작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뛰어난 창의력으로 이 땅의 수건인 강대국 간의 갈등에서 자유로운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국가나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의 영역 최전선에서 활약해주고 있는 애국 투사들인 것이죠. 묵묵한 지원으로 만들어진 한류를 소프트 파워로 적극 활용하는 정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창의력과 역동성으로 자신의 영광은 물론 문화적 위엄으로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끌어올리는 수많은 한류 창작자들, 지금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선순환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